1일이었죠? 5월 1일 날 그렇게 안 오대. 하여튼 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잘 본 사람은 잘 봤고 아쉽게 못 본 사람들도 있고 1등급만 나오면 되지 뭐. 그 100점 받은 사람도 잘했고 1등급 전교 등수 나온 사람도 잘했고 조금 아쉬운 사람은 기말에 뭐 만회해야지.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말이다. 중간에 되게 잘 봤는데 기말에 미끄러져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못 봤는데 기말에 잘 봐서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 뭐 열심히 해야지. 워낙에 좀 어렵잖아. 상한값 뭐 영등포는 그래프도 들어가겠지만 상한값의 활용이랑 수열 이 부분이 워낙에 좀 어려워서 마음 먹고 몇 개 내면 이제 큰일 나니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그 논술 수업 중간에 작성을 해서 보냈어. 너희들한테 어떻게 교재를 만들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일단 오늘 나간 과제는 2개야. 육모 대비는 2개인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출문제랑 유사 변형이 되어 있는 작업된 작업물이 있는데 그 중에 2024년과 2025년 걸 내가 줬을 거야. 2개년 거를 줬거든. 그러니까 육모 문제랑 유사 변형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아마 5월 1일 오신 분들은 내가 준 거일 거야. 받았던 거 기억나? 보지는 않았지만 승민이 숙제 해왔어. 그러니까 지금은 놀고 싶어서 안 했겠지만 어쨌든 얘는 육모 고2 육모 7개년 동안 기출문제에서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단원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라서 이 2개를 풀어야 해. 풀어야 한다. 영상은 봤어? 문제도 풀고 영상도 보고 그랬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풀어야 한다. 뭐를 먼저 풀지는 상관없어. 뭐를 먼저 풀지는 상관없는데 2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정해줄까 내가? 정해주는 게 낫겠지? 어차피 숙제가 나갔는데 안 하셨잖아 둘 다. 하나도 안 했어? 조금은 했어? 아 조금은 했어. 그렇구나. 얘가 문제가 좀 많을 텐데? 얘가 문제가 뭐 좀 많을 거야.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거 먼저 해야 되잖아. 이거를 먼저 하자고. 이거를 먼저 하는데 앞에서부터 해도 좋고 뒤에서부터 해도 좋아. 유모 시험 범위에 상관함수 활용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상관함수를 먼저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괜찮겠지. 상관함수도 풀고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 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 왜냐면 오늘 상한함수의 활용을 또 설명하고 문제를 풀 테니까 겸사겸사 같이 연습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순서는 뭐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해와야겠지? 금요일까지 좀 해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 내일도 어린이날이고 내일도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쉬엄쉬엄 이제 또 시작해야지. 금요일까지 해오시고 얘는 그 다음 주로 하여튼 좀 해봐봐. 그 다음 주에 또 월요일날 확인해 볼 테니까. 얘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 얘는 2번째 하고 이건 월요일까지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말 대비 교재는 니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사실 1학기 중간고사는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제량을 좀 많이 했고 한 2,000문제 가까이 했지. 그걸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니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렇게 내기로 마음을 먹으셨군. 그 생각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간고사 보고 나서 바꾼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바꿨어. 니들만 대비하면 되니까. 소단원별로 먼저 분류가 돼 있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마 그 내가 프린트해서 준 건데 편집을 다 완료하지는 못해서 일단 문제만 있는 걸로 줬어. 소단원별로 분류가 돼 있고 그 소단원별에 개별적인 이론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 그 다음에 수도여고 부교재, 올림포스 문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소단원별로 이렇게 나와 있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냐. 거기는 여기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 레벨 1, 연습 문제 레벨 2, 연습 문제 레벨 3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일단 기반이고 거기에서 더 넣고 싶은 건 더 넣고 냅둘 건 냅두고 그런 식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올림포스에 보면 대단한 종합 문제가 있거든. 대단한 종합 문제에서 아 이거는 연습 문제 1이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 그건 거기다 넣었고 그런 식으로 구성했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은 순서가 고3 기출이 앞에가 먼저야. 이것도 단원별로 쪼개놨거든. 뭐 사인 법칙 고3 기출 문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 기출이 부교재이기도 하고, 요번 니네 문제 보면 고3 문제가 대수 부분이기는 한데 고2 문제도 좀 섞인 것 같아서 따로 주기는 했지만 아무튼 올림포스 기출에 있는 것을 넣어서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실수가 되게 많이 보여. 안 틀려야 될 거를 막 틀려갖고 오고 있어서 이 내신 실전 모의고사를 책에 담지 않고 내가 그때그때 따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 교과문서 문제를 따로 주기는 하겠지만 거기 있는 문제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미리 넣어서 연습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 한 권으로만 하려고. 본교재 만들고 워크북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냥 한 권으로만 하고, 해설지도 그냥 같이 책으로 제본해서 주려고. 문제편, 해설편 그렇게 나눠서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것 같으니 나는 책값을 좀 줄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모로 좀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할 생각이야. 자, 질문. 없으면 수업하자. 필기노트 필요해? 없으면 밖에 있는 저 A3인지 B4인지 모를 노란색 종이를 가져가서 반 접어서 써도 괜찮아. 그 비스 교재를 잠깐 펴봐. 앞에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쪽을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그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재밌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 5월 1일 날 이번에 나왔던 4월 종로 모의고사를 풀어서 겪었겠지만 워낙에 좀 재밌는 문제가 많아서 차라리 그 수능은 말이죠. 문제가 공통이 22문제니까 22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해볼만 하거든. 정답률이 꽤 높아. 나머지 문제가 뭐 60%,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하면 그 문제는 다 맞추고 공통만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한 3문제 맞추는 것에 1년 내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신이 그렇지가 않아. 시험 범위가 좁고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섞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해야지. 일단 해보자.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삼각형의 넓이라고 할게.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뭐 잘 알고 있는 거 하자고. 이렇게 있어서 일단 삼각형의 유교서가 뭐였냐면 각은 대문자로 쓰세요. 이게 삼각형의 유교서였고, 각을 쓰는 방법은 반시계 방향, 고스톱 방향 그렇게 쓰는 것이 각을 쓰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마주보는 변을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해. 보통은 이래. 평가원 이상에서는 이렇게 내주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 마음대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지라 여기 보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이 C에다가 사인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에다가 C 사인 B를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
근데 사인 값은 어차피 예각이랑 둔각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각이든 둔각이든 아무 상관없이 두 변각 끼인각이 등장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각인 상황도 쳐다보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세타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둔각인 상황 요렇게 있겠지. 천천히 하자고. 공부하고 싶진 않지만 천천히 합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세타가 있다. 좀 납득이 되잖니? 여기가 120도면 사인 120도나 사인 60도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똑같다. 넓이는 두 변각 끼인각 SAS 형태, 두 변각 끼인각 형태가 나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계산한다. 이게 포인트겠지. 됐지? 그러면 이제 두 변각 끼인각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세연아? 이거 말고 두 변각 끼인각 SAS?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 에이 왜 또 좀비야. 좀비 그러지 마. 곧 설명하겠지만 얘 제곱을 표현할 수 있잖아. 한번 따라해봐. SAS 좀 그러냐? 다시 따라해봐. 두 변각 끼인각. 두 변각 끼인각이 있어. 그러면 여기 스타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넣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문제를 풀 때 두 변각 끼인각이 보이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당연히 떠올라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떠올라야 되고 같이 떠올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또 두 번째 실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처럼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동일 면적 같은 거 끼웠다가 편한 넓이로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돼. 일단 여기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할까? 결석을 하지 마. 이게 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뭐 있어 그냥 하면 되지.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세타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이렇게 나누겠지. 나누게 되면 여기도 B고 여기도 A고 네가 세타면 너도 세타지 않니?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몇 도니? 120도가 되겠지. 이유는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 이렇게 평행이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세타가 된다. 얘랑 각을 합해서 180도잖아.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120도. 두 번째 질문. 각을 합해서 180도인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코사인 값을 주목한다. 사인 값은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120도면 사인 60이랑 사인 120이 다를 리가 없지. 코사인 값은 코사인 60과 코사인 120은 부호가 반대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각을 합해서 180도인 관계를 쳐다보잖아. 네가 끌어냈건 원래 문제에 나와 있건 그러면 사인 값은 같다,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다.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너는 세타고 너는 세타고 하여튼 뭐 그래 얘도 세타야. 그래서 너의 삼각형이랑 합동이잖아. 합동이니까 알았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 두 배를 할 거니까 AB 사인 세타로 해야지 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나 한 번도 못 봤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를 수능 기준 수능한 적 한 번도 못 봤어.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합동인 걸 본다. 평행이니까 너랑 각이 같다. 이렇게 그걸 보고 180도인 관계를 쳐다봐서 180도의 관계는 다시 얘기하고 있지. 사인 값은 같다.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다.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지 않니? 근데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거? 진짜 못 봤어. 본 적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고3 기준에 나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도 대놓고 출제는 하진 않지만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자고. 여기가 L, 여기가 M 이렇게 그어놨어. L이라고 할게. 여기가 L이야. A 할 걸. 아무튼 여기가 M이야. M이 되고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교가 거기를 세타라고 하자 이랬다는 거야. 이렇게.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 있지. 어떻게 구할 거야? 공식으로는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이쁜 미나가 얘기해 줄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 그렇게 구했잖아. 그렇게 구했어. 지금 미나가 뭐라 그랬냐면 왜 나한테 묻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보면서 LM하고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재. 미나가 이제 이렇게 하재. 이유가 더 중요해. 이유는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 여기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 빨간색도 평행이동을 시켜. 여기도 평행이동을 시켜. 그 노란색은 여전히 길이가 L일 것이고 그다음 빨간색은 여전히 길이가 M일 거야. 근데 이 교각이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거든. 평행이잖아. 나도 알고 보면 평행사변이에요 그럴 거 아니냐.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될 거라고. 네가 세타, 너가 세타. 됐지? 여기까지 이제 됐단 말이지. 그래? 그럼 전체의 넓이를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의 넓이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 되는 거라. 전체의 넓이는 L과 M 2분의 1 아니 사각형이잖아. LM에다가 사인 세타 방금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된 게 전체의 넓이라고. 전체의 넓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랑 너랑 넓이가 똑같네? 너랑 너랑 똑같네? 너랑 너랑 똑같네? 너랑 너랑 똑같네. 이거를 알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해야 되는구나. 이 유도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평행선을 그어서 유도를 해본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통해서 임의의 사각형을 저렇게 찢는 것, 뭐 요게 좀 나오고 세 번째는 활골? 그 상학함수의 그 정의 파트에서도 뭐 많이 봤는데 활골의 넓이도 하자고. 이렇게 있고 활골은 대략 이런 도형을 의미해. 뭐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일로 와.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가 활골이야.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 활골인데 여기를 세타라고 해. 여기를 R이라고 해. 그러면 얘 활골을 구하는 것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다.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데 일단 그것부터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기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 이등변 삼각형을 좀 크게 그렸지. 여기가 R, 여기가 세타, 여기는 R, 세타. 해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는 호도법 빼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공식처럼 좀 외워줘. 2분의 1 R제곱에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된다 정도를 외워줘. 내가 이상한 짓도 막 했어. 세마사 뭐 이렇게 얘기했어. 2분의 1 R제곱 세마사 이렇게 외워줘. 한번 읽어봐. 2분의 1 R제곱 세마사. 어머 다시 2분의 1 R제곱 세마사. 이렇게 좀 외워줘. 특별히 이 이등변 삼각형은 매우 좀 중요해. 매우 중요한데 얘를 보면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도형을 관찰하는 기본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든 아니든지 간에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발을 내리는 습관이 필요해. 근데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 합동인지라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 괜찮아? 여기가 2분의 세타겠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R에 사인 2분의 세타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2배를 쳐야 되겠다. 2배 R에 사인 2분의 세타 이런 것도 열심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뭔가를 나는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쪽도 알아야 돼. 이렇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요만큼의 길이는 R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하면 되잖아. 맞지? R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그럼 걔는 2배 R에
코사인 스타가 돼. 이런 것들이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대놓고 설명을 하면 끄떡끄떡인데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걸 잘 못 봐. 잘 못 보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활골 첫 번째 했지? 두 번째는 여기다 할게. 두 번째 활골은 여기다 그냥 대놓고 할까? 아까 활골이 내가 뭐라 그랬더라? 지환아? 활골이 뭐였지?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 그렇게 얘기했지?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현은 뭐 요걸 택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호를 아래 거를 택했잖아. 호를 위에 걸 택해도 돼. 이렇게. 얘도 두 번째 정도로 활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것도 활골이야. 활골이니까 그 문제를 잘 봐야지. 요런 활골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필요할 거라고. 알파 정도의 각이 필요해서 얘는 AC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에 있는 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합해야 된다. 이런 상태가 되지. 여기에 있는 이 각은 2파이 빼기 알파 정도로 결정이 될 거라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여기는 똑같아. 부채꼴의 넓이인데 각이 알파가 되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지. 더하기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r제곱에 사인 2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 2파이는 주기가 2파이니까 하나 날려. 이렇게 날리면 2분의 1 r제곱으로 묶어. 알파 빼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서 같은 공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2분의 1 r제곱 세마사로 계산한다. 두 개를 같이 계획했으면 좋겠고, 기하 공간 도형의 정사형에 이게 많이 나왔었어. 옛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묻고 있는 주제야. 잘 기억해 주시고. 됐어. 삼각형 넓이. 그 다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의 접근. 항상 얘기는 하는데 잘 못 봐. 해보자고. 도형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일단 얘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쓴다. 방금도 좀 봤지만 삼각비도 많이 써. 매우 중요하지. 삼각비도 많이 쓰고, 세 번째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삼각비를 쓸 때는 두 개 모두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직각삼각형이 관찰 대상이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게 엄청 많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보자. 얘 들어놓고 하나씩 써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이등변 삼각형,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점하고 직선. 야, 이러지 마라. 수전증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그러냐. 얘가 점하고 직선이 있으면 발을 내려. 발을 내려서 아까 했던 거 기억나? 각이 정해지면 여러 가지 변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매우 중요해. 여기는 A라 하고 여기만 둘게. 여기를 세타라 해서 이때 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 코사인 세타의 2배를 해야 되니까 2A 코사인 세타 이런 거 있잖아. 직각삼각형을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니까 걔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가장 많은 대중적인 유형,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이게 가장 대중적인 유형이거든. 그래서 이게 원이 있어. 원 위에 점이 딱 떴대. 여기 AB가 있으면 네가 할 행동은 여기서 두 개야. 첫 번째,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이게 처음에 할 행동이지. 여기가 중심이 O라 하고 여기가 2R이라고 하자.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거기서 직각삼각형을 해결한다, 만들어낸다. 요거 필요하고,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 해. 세타 1과 세타 2는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야. 90도인 관계라는 얘기는 서로 코각이라는 얘기지. 코각의 관계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변들을 뭐 맘대로 만들 수 있어. 세타 1을 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2R에다가 사인 세타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2R에다가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는 세타 2로도 만들 수 있겠지.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2를 해도 되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 2를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나 한다. 뭐 이게 당연히 필요한 행동 같고, 이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세 번째, 또 원이 있어. 여기 지름이야. 원 위에 점이 있으면 방금 했던 지름의 원주각 90도 말고 또 해야 될 행동은? 생각해봐. 너 뭐 하고 싶냐?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여기 저렇게 떴어. 지름의 원주각은 했잖아. 그다음 뭐 할래? 중심과 연결할게요. 중심과 연결할게요. 그거 필요한 거야? 중심과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 연결을 하면 얘랑 길이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하게 되는 순간 여기서 놀았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해.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 점, 직선, 발 내린다 될 거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여기를 H라고 하면 너랑 길이가 같겠네.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자. 여기 있는 각은 2분의 세타일 거 아니냐.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는 2분의 세타야. 그러면 이 빨간색 요거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R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저놈이 나와. 그 2배 치면 되겠지? 2배 R에 사인 2분의 세타. 그렇게 하면 되겠다. 2배 R에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 될 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이 있는데 또 직각삼각형 또는 수직 이거를 만드는 것 중에 접선이 있어. 접선을 좀 눈에 보이기 편하게 여기에 만들어 줄게. 접선이 있어. 접선이 있으면 여기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된다. 뭐 요걸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 맘대로 만들어도 되지. 여기다가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접선이 뜨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걔가 직각삼각형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좀 필요하지. 이제 저편각 하자. 똑같은 접선인데 여기에 현이 하나 있대. 이렇게 현이 하나 있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랬대.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직관적인 것 같더라고. 그냥 저편각이라고 할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저편각.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아요. 그랬으니까 원주각 아무 때나 잡아. 이렇게 잡아서 여기 있는 각이 세타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왜냐고 물으면? 승민아? 왜 같아? 실전에서 잘 못 보더라도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중심이야.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거 삼각형 하나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90도잖아.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중심이 오라고 하자고.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세타랑 x랑 합하면 90도야. 세타랑 x랑 합하면 90도야. 그러면 x랑 얘랑 합해도 90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세타가 되는구나. 여기를 꼭 기억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 그러면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이 세타였는데 너랑 같으니까 그래서 네가 세타가 되는구나 라고 뜯어낼 줄도 알아야 돼. 저편각의 성질 잘 못 봐. 접선이 뜨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 요거 정도도 기억하자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대요. 이렇게 뭐 A에서 원 밖에 한 점에 접선을 걷어.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고 뭐 이런 도형들을 많이 보는데 중심이 있으니까 접점이 모이면 수선의 발 만들어야지. 이렇게 수선의 발 만들고 이렇게 수선의 발 만들고 만들어냈어.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여기까지 연결을 해. 여기 연결했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지? 아니야? 너랑 나랑 길이가 같고 이변은 공통이고 여기는 직각이고 합동이잖아. 합동이 되는 거니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다 이걸 알 수 있어. 접선의 길이는 항상 똑같다 기억해. 또한 위에 거랑 아래 것이 합동인 게 분명하잖아. 집중. 이변이 공통인데다가 길이 같고 수직이니까 같잖아. 뭐 R, H, S 합동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맞지? 그런 거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도 같다는 것도 병행해서 기억해야 돼. 접선의 길이가 같다고만 기억하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기억해 주기를. 그러면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이변의 길이만 주면 동그라미라는 각을 통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등을 통해서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만 빼고 삼각비랑 수직관점으로만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니 기억해보자. 거기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사인 법칙 해야지. 사인 법칙 하자. 할선 정리 이런 거는 좀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 지금 설명해봐야 까먹을 것 같아서.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맞는지 사인 법칙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첫 번째 기본 원이 있어. 왜 저번이지? 그러면 삼각형이 있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마주보는 변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사실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랑 직각일 때랑 나눠서 다 해야 되거든. 나눠서 다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각인 것만 지금 해서. 그러면 기본 첫 번째 변. 마주보는 각은 발음이 똑같아.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인다. 일단 이 세 개가 같다야. 참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야. 이 세 개가 같다. 수학에서 같다가 나오면 대충 뭐 이렇게 K라고 놓을 것이고 뭐 이렇게 봐도 되지.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너 대 너 대 너는 너 대 너 대 너 다를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아이고 정신 차려라. 삼각형에서 각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B와 똑같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대 B를 구하고 싶잖아. A 대 B는 사인 A 대 사인 B와 똑같다 그 소리야. A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C와 똑같다 그 얘기야. 각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B와 똑같다. 거꾸로 얘 대 얘 있잖아. 사인 A 대 사인 C를 구하라 그러면 A 대 C 이렇게 나와 있다는 소리야. 요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게 되게 중요해. 각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B와 똑같다. 그게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왜 저번에 지름과 같다는 거지. 요렇게. 여기서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 A는 2R 사인 A고 내신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돼. B는 2R 사인 B고 C는 2R 사인 C야. 일단 첫 번째 여기 얘는 삼각형의 모든 변은 사인 값과 외접원의 지름으로 나타낼 수 다 있다. 각으로 다 통일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인 A를 써. 사인 A는 2R분의 A. 여기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각 사인 값들은 전부 다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사인 B.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고 뭐 요렇게 각을 변으로 변을 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많이 쓰는 패턴인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었어. A 대 B 대 C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과 똑같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 공식조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 변을 각으로, 각을 변으로.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때 면이 필요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증명이야. 자, 시작. 예각일 때 증명 한번 해보고 둔각일 때 증명 한번 해봐. 예각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둔각은 따로 그릴게. 직각은 네가 알아서 해봐. 한 5분 줄 테니까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는 그 자체가 사전 문제를 풀 때 키가 되는 성질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해보자고. 기분이 안 좋잖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리 도형 문제 접근이 있었지. 한번 따라해봐. 피타고라스 정리. 고마워. 삼각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때 내가 1번, 2번을 떠들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직각삼각형 아니었니? 수직인 상황이었다고. 그럼 네가 스스로 수직인 걸 만들어야 돼. 원에서 수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그렇게 얘기했었잖니? 그래서 이거 증명할 때도 여기를 관통하는 선을 하나 생각한다.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거야. 관통하는 선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BC라는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A였는데 이쪽으로 가서 A'이 돼도 어차피 A라는 각과 A'이라는 각은 같을 거야.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A랑 A'은 같아. 각이 같은 상황이니까 사인 값을 붙여도 각이 달라질 리는 없겠지. 역은 성립하지 않아. 사인 값이 같다고 각이 같느냐? 뭐 그렇게는 얘기 못해. 여기가 120도고 물론 얘는 다 예각이지만 여긴 120도, 60도일 수 있잖아.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쪽은 맞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 사인 A를 연구하는 것은 사인 A' 연구하는 것과 똑같군요. 뭐 그렇지. 중심을 통과했으니까 여기가 2R이 된단 말이야.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잖아. 얘가 90도니까. 그래서 2R분의 A가 돼. 사인 A가 2R분의 A로는구나. 이거를 끌어낼 수 있잖아.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다 끌어낼 수 있겠지.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 쟤도 되게 중요해. 아까 그래서 그 원의 성질을 할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얘도 수직인 게 필요해. 수직인 게 필요하고 얘는 좀 요게 필요하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요런 게 필요하지. 여기를 너무 90도처럼 그려놨는데 CD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가만 있어봐. 너랑 나랑 합하면 몇 도야? 180도. 얘랑 얘랑 합하면 180도. 왜냐고 물으면 딱 봐도 그래요. 그러지 말고.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렇게 중심각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호가 있는데 여기가 점 2개가 있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냐. 여기는 점 하나가 돼. 그 다음에 이쪽은 XX 2개가 있어요. 이 호를 품고 있는 중심각이 XX잖아.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은 이쪽으로 가서 X가 하나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360도여야 하는데 이 두 개만 합한 거니까 180도가 맞겠지. 그렇게 증명하면 되거든.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그 각의 합이 180도다. 이걸 알고 있어. 그거를 멀티로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서 중심이 통과되도록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만들어놔. 그 지름의 원주가 90도니까 여기는 90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A'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가 A라는 각이고 여기가 A'이라는 각인데 얘랑 얘랑 합하면 180도일 거 아니냐. 180도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사인은 값이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랑 A'은 각을 합해서 180도인 관계니까 사인 A를 연구하는 것은 사인 A'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각을 합해서 180도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그래. 그 여기는 2R이 돼. 이렇게.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얘가 2R분의 A가 되는구나 라고 증명할 수 있어. 이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풀 때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각이든 둔각이든 잘 알아챘으면 좋겠다. 사인 법칙은 활용 방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거 당연하지.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이런 게 뜨면 될 거라고. 여기에다 등식으로 풀 거면 변 마주보는 각 주고 얘 줘봐. 이거 구할 수 있지. 변 마주보는 각 주고 얘 줘봐.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변 마주보는 각이 나오면 되겠구나. 변하고 마주보는 각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래? 변하고 마주보는 각이라는 얘기는 한 변과 양극각을 준 것과 마찬가지거든. 한 변과 양극각을 주면 저 각을 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구나. 그런데 코사인 법칙은 쓰임새가 명확하지만 사인 법칙은 범용성이 너무 커. 이럴 때도 쓰고 저럴 때도 쓰고 되게 많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은 쓰는 쓰임새가 명확하다. 사인 법칙은 그거 말고 거의 전부 다 할 정도로 문제의 활용성이 높다. 핵심은 각변의 길이의 비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비와 똑같다가 핵심이다. 됐죠? 외접원이 뜨면 사인 법칙 생각한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증명 필요하고요. 그렇게 기억하자고.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일단 변 마주보는 각. 또 외접원 떴을 때. 또 각변의 길이의 비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비와 똑같다. 이것도 기억하자고. 변을 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각을 변으로 바꿀 수도 있다. 됐어요?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코사인 법칙. 그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